안녕하세요. 언니언라이프의 언니언입니다. 7번째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목에 저는 군번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라고 써놨는데, 저는 군무원으로 재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군대 이야기라니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장애인 군무원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우선 공채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고요. 시험을 쳐서 군무원에 합격을 했었어요. 군무원은 크게 이제 4가지의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부 공무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4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국방부 직무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군무원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공 체계도 공무원들이랑 똑같고,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딸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임용이 되고 군대라는 곳을 갔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병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부대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장병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아예 없고 우리 집에 남자 형제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치만 또 군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바로 PX였어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2층에 PX가 있었거든요. 여단급이었는데 한 4시 정도만 되면 배가 슬슬 고파져요. 그래서 2층 PX에 살짝 올라가서 과자 금방 사서 일하면서 이렇게 먹는다던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PX가 좋았던 거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과자라던가 라면? 이런 거 진짜 싸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싸다고 많이 사고, 친구들한테도 선물도 많이 하고, 당시에 그때는 또 달팽이 크림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팽이 크림 선물 되게 많이 했었고, 네, 되게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나름. 이제 군무원이 되면 그 공무원증 뒤에 이렇게 군번이 있거든요. 저도 군번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 PX에서 주류를 산다던가 이럴 때 군번을 입력하고, 그 해마다 할당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번을 입력하고 할당된 양에서 내가 산 만큼 제외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군번을 댔답니다. 그 군번이라는 그 단어도 저한테는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무원 시절을 생각해보면 군무원 이제 체력 검정과 아침마다 했던 국군 도수 체조가 생각이 납니다. 군무원은 기본적으로 체력 검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 이렇게 3개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 증명서를 내면 체력 검정을 대체해서 면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팔굽혀펴기나 이런 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전투체육 시간에 일이 바쁠 때는 사실 운동을 거의 하지는 못했었는데, 군대는 4시 이후로 전투체육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체력 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은 최전방에서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군무원들은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군무원들도 체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이렇게 연병장을 뛰면서 같이 동료들이랑 뛰면서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같은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끼리 다 나와서 아침에 도수 체조를 했답니다. 이게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성분들은 잘 모를 텐데, 약간 그 우리 원래 하는 국민 체조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론 영하 10도 이상이면 이제 야외에서 안 하고, 그 전이면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저희는 같이 도스 체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부대 바이 부대고, 국직부대도 되게 여러 가지 부대가 있거든요. 각 부대마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 이게 전체 국직부대 혹은 군무원의 일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경험, 그러니까 군대를 가보지 않은 저에게 재밌었던 경험? 재밌었던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문화 충격이었던 경험은 경례를 해야 했다는 거. 저는 진짜 태어나서 충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충성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익숙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주변 환경이 여자만 있던 환경이어서 더 그랬나 봐요. 부대에 제일 높으신 분이 바뀌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제식 훈련 하는 것처럼 이제 받들어 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그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면 민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군대 안에 이렇게 갑자기 속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융화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어서 처음에는 약간 컬처 쇼크 그렇게 됐었고, 그것도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군무원들도 다 같이 참석해서 했었고, 그때 이제 뭐 충성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추억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군무원 시절이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왜냐면 제가 같이 일했던 팀이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셨었고, 항상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특히나 제가 아직까지도 되게 존경하는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하시면서 본인 팀원들이 야근할 때면 옆에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항상 도와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또 진짜 완전 새내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늘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항상 서포트 해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사실 사회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터는 일터일 뿐이고, 공과 사 이런 거가 되게 확실하게 나름 마음속에 잡혀 있었었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친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너무 좋으셨던 분이시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어른,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 나도 저렇게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정말 운이 좋게도 저와 동갑인 여군 친구를 군대 안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인생에서 여군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군복 자체도 너무 어색하고 보는 것도 어색하고 모든 게 그냥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개인 방독면도 있었거든요. 그 군대 모든 물품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제 주변에는 여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단학가를 쓰는 것도 너무 어색했어요. 뭐뭐 하사님, 뭐뭐 중사님, 뭐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까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듣는 것도 되게 어색했고,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근데 저는 까보다는 요를 그냥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같은 팀에 또 동갑이었던 여군이 있어가지고 중사님이셨는데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거든요. 힘들 때 진짜 서로 기댈 수 있고, 고민 같은 거 들어주면서 제 사회생활 인생에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복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일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부담감도 있고 그랬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타지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지 생활을 외롭지만 외롭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들면 그 친구와 앞으로도 평생 팀장님이실 분께 보내드려야겠어요. 아직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군무원도 일반 모집이 있고 장애인 구분 모집이 따로 있어요. 제가 군무원을 택했던 이유는 사실 공무원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은 한국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그때 대체가 됐었고 그래서 그 과목의 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겹치는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직렬을 따로 뽑잖아요. 그 되게 많아요. 행정, 뭐 군수, 뭐 최근에는 사이버 이쪽도 생겼다고 하고 전산, 통신, 또 최근에는 그 장애인 경체로 또 공무원을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기회가 조금 많아진 것을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재직하는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공직에 눈을 돌렸던 이유는 당시 제가 일을 하려면 저는 이제 예체능이 전공이었으니까 조금 더 능률이 높은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쪽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이제 장애인의 채용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취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많은 확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일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었고 세상에 살면서 나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추천할 것인가 아니면은 추천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이거는 근데 개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공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봉사의 마음, 이런 마음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민간인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을 좀 유동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거는 공무원의 장점도 되게 많은데 단점이 좀 더 많이 보이는 듯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이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직업이나 어느 것이나 세상에 장단점은 다 존재하잖아요. 모든 게 100% 좋을 수 없고 모든 게 다 100% 나쁠 수는 없으니까. 글쎄요. 네, 제 생각은 이렇답니다. 추천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공무원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어요. 제가 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